안녕하세요. 협곡 여행 그 마음의 따스함 속으로를 진행할 여행지기 임경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요. 미국 서부 협곡 여행 이야기.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해외 여행이 어렵게 되었죠. 요즘 조금씩 여행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여행이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협곡 여행, 그 마음의 따스함 속으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2022년 전주시 평생학습관 한마당 기간에 진행되는 생방송으로 전주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고 나를 반기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자 그곳으로. 전주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협곡 여행 그 따스한 마음 속으로 첫 곡으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청곡인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듣고 오셨습니다. 더불어 신청자의 사연을 좀 소개하고 갈게요. 신청해 주신 사연 중에서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에 참여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 모두 팔찌 만들기, 컵케이크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이분이 라붐의 상상 더하기를 신청해 주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의 사연은 시험 2주 남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서 힘들어요. 힘내세요. 가을이 시작되는 지금 하늘도 푸르고 아이와 함께하는 지금이 소중합니다. 예, 현재가 항상 소중한 시간이지요. 또 하나의 사연은요. 우리 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데리고 와야죠. 네, 같이 오셔서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지나고 단풍이 지는 가을이 왔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지만 낮에는 아직 여름 더위가 남아있어요. 화창한 주말 오후이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전주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와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 영화 음악에 삽입된 곡인데요. The Mamas and Papas의 California Dreaming입니다.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ve been for a walk on a winter's day.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The Mamas and Papas의 California Dreaming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들과도 맞서기도 해야 하지만 가끔은 달아나는 것도 필요하죠. 여행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로부터 나를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현재에 집중할 때 인간은 평온의 상태에 접근한다. 여행은 오직 현재에만 머물게 하고 일상의 근심과 후회, 미련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작가 김영하 씨의 여행의 이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조금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죠. 일단 떠나고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연을 좋아하는 나를 배려하여 협곡을 둘러보는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사진이나 글로만 보던 대자연의 웅장함에 아픔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자연이 주는 에너지, 긍정성이 효과가 있었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크메트의 시 진정한 여행의 일부로 문을 엽니다.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여행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노래 두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들국화의 노래를 이어 들으려고 하는데요. 들국화의 행진 그리고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입니다. 행진 날과 밤은 어두워 들국화의 행진 그리고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두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들국화의 행진과 세계로 가는 기차 일부로 두 곡을 이어 들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여서 많은 일상이 불안하고 힘든 미래지만 행진 노래처럼 앞으로 행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곡했고요. 세계로 가는 기차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 밝아오는 희망을 향해 길을 떠나보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의 테마인 여행과도 잘 어울려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2022년 전주시 평생학습관 한마당 기관에 진행되는 생방송 전주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고요. 이 시간에는 협곡 여행 그 마음의 따스함 속으로입니다. 신청 사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아프셨던 작년 일은 다 잊어버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잉. 예, 건강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하루예요. 또 오늘 재밌게 놀다 가자. 예, 오늘이 재밌어야 또 내일도 재미있죠. 자, 평생학습 한마당 볼거리, 즐길거리 많이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많이 즐기고 가세요. 또 하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온 자원봉사에서 무수히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원봉사 참 좋죠. 기회 있으면 또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협곡 여행 그 따스함 속으로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미국 서부의 유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에 걸쳐 있는 광대한 협곡을 둘러보는 캐년 여행입니다. 캐년은 협곡이라는 뜻으로 한 쌍의 절벽이나 급경사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깊게 파인 지형을 의미합니다. 대개 강이나 하천의 물살에 오랫동안 노출됨으로 인해 지형이 침식되어 상생되는 경우죠. 강이 암석을 뚫고 가파른 벽으로 된 깊은
V자 모양의 계곡을 만들면 협곡이 됩니다. 미국의 캐년들은 그런 면에서 규모와 경관이 단연 압도적이죠.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안틸럽 캐년, 호슈 밴드 등 유명 국립공원이 유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의 경계에 걸쳐 있어서 그랜드 서클이라고 부르죠. 최고의 숨결을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의 에너지, 드넓고 깨끗한 자연에 대한 감탄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곳이기도 하죠. 캐년 여행의 출발은 라스베가스에서 시작되는데요.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 남부 사막 가운데 있는 관광과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전력과 상수도의 물은 후보댐에서 공급받고 있죠. 도박이 허용된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인 메카로 매년 약 4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한동안 대한항공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던 곡인데요. 짐 리브스의 Welcome to My World입니다. Welcome to my world. Won't you come on in? Miracles, I guess, still happen now and then. Step into my heart. 짐 리브스의 Welcome to my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또 신청곡인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 사연이 몇 개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오랜만에 활기찬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나나 차차 한마당 너무 할 게 많아요. 즐거워요. 즐거운 시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체험학습 재미있었어요. 가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협곡 여행 그랜드 캐년부터 출발해 볼까요? 라스베가스를 출발해서 그랜드 캐년으로 고고. 그랜드 캐년은 세계 최대의 협곡으로 1919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미국 대표 국립공원이죠.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1위이기도 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아리조나주 북부 고원지대를 흐르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 깎인 거대한 협곡입니다. 200억 년이라면 상상이 되시나요? 200억 년의 역사의 나이테가 생겨진 지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오랜 세월 퇴적, 침식 등으로 형성된 그랜드 캐년은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협곡의 색깔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는 바위가 핑크색에서 베이지, 갈색, 빨간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과 조류, 파충류들이 있는 자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협곡 아래는 여전히 인디안 원주민이 거주하는 있는 곳이기도 하죠. 총 길이 447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이죠. 면적은 약 170km, 최대폭 30km, 평균 깊이 1.5km가 되는 곳입니다. 장대한 협곡의 규모와 웅장함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하염없이 깊은 절벽,
미로처럼 엉킨 협곡,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품은 원시의 대자연 앞에서 하나 없이 작아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대자연 앞에 겸손함을 느끼게 되죠. 협곡 이야기와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네요. 이런 여행은 어떨까요? 버즈가 부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곳이라는 사진첩에서 사진으로만 협곡을 본 적이 있었죠. 한번 가보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수억만 년에 걸친 세월의 흔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붉고 검붉은색의 아름답고 거대한 단층이 오랜 세월 많은 영욕의 순간들을 지켜봤으리라는 생각이 드니 현재의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사우스 림입니다. 사우스 림에서 이스트 림으로 이동하는 중에 벼락을 맞아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는 게 미국 국립공원의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정제된 모습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간간히 눈 속에서 뛰어다니는 엘프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많은 눈으로 눈길에 미끄러져 있는 차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랜드 캐년의 인기 전망 포인트로는 마더 포인트, 야비 포인트의 전망대가 있어요. 주변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면 밤하늘의 별들도 관찰할 수 있죠. 마더 포인트는 그랜드 캐년의 3대 뷰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일반적인 곳입니다. 1km 정도 가다 보면 야바파이 포인트와 지질 박물관을 만날 수 있죠. 야바파이 포인트는 마더 포인트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 야외와 실내의 전망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과 사우스 카이팝 트레일의 현수교까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지질 박물관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여행 듣고 여행 이야기 이어갈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으로 출발해 볼까요? 브라이스 캐년은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과 더불어 미국 3대 캐년 중에 하나이죠. 유타주 남서부 해발 2,0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붉은 빛깔의 수백만 개의 돌기둥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오랜 세월 풍파를 거치며 생겨난 후드라는 주황빛 돌기둥이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죠. 수백만 개의 섬세한 첨탑을 가진 여러 개의 반원형 극장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스 극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기묘하게 생긴 첨탑은 하나하나가 빗줄기와 침식, 풍화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콜로라도 강이 500만 년 이상 흐르며 지층을 깎아내 만들어진 그랜드 캐년과는 다르게 브라이스 캐년은 영상과 영화의 날씨가 계속 반복되면서 후드들이 만들어졌죠. 브라이스 캐년의 상층부는 해발 2,400m 정도가 됩니다.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갔다가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연중 200일 이상이 되어서 가능한 일이죠. 바위틈에서 흘러내린 물이 밤에는 얼어붙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집안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게 되죠. 가장 약한 부분은 창문처럼 구멍이 뚫리고 침식을 계속 견딘 바위들은 멋진 후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침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브라이스 캐년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면 일몰 일주 시간에 맞춰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랜드 캐년과 비교해 규모는 작지만 브라이스 캐년의 면적은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192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계절별로 주는 매력이 다른데요. 여름에는 선명한 주황빛 바위를 볼 수 있고요. 겨울에는 돌기둥 위에 흰눈이 쌓이며 신비로운 조화를 이룹니다. 눈 덮인 브라이스 캐년의 모습은 색다른 장관입니다. 하얀 눈과 주황빛의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죠. 각 포인트마다 안내되어 있는 트레일을 걷는 것도 좋아요. 트레일 코스가 다양하고 험하지 않아 트레일 코스에 도전해보는 것도 브라이스 캐년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보는 브라이스 캐년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브라이스 캐년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음악 하나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겨울에 보는 하얀 눈과 주황색 돌기둥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선곡해 봤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듣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듣고 오셨습니다. 협곡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자이언트 캐년 국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캐년은 그랜드 캐년 북쪽으로 10km 올라가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랜드 서클 가운데 라스베가스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유타주 남서부 끝에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애리조나주와 접해 있습니다. 유타주의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이죠. 자이언이라는 지명은 성경의 시온에서 따왔고요. 피난처,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이언트 캐년은 장엄하고 거대하며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유타주의 버진강이 수백만 년 동안 침식하여 가파른 수직 협곡을 만들어낸 곳이죠.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과 더불어 이 서부의 3대 협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나이가 가장 많고 브라이스 캐년이 가장 젊은 지층대를 이루고 있죠. 빛의 각도와 양에 따라 협곡이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깊이는 최고 800m, 길이는 24km에 달하는 협곡입니다. 191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을인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단풍이 이어지죠. 강물소리, 새소리, 숲내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하이킹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유타주의 5개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로 꼽히는
엔제스 랜딩 등 21개의 다채로운 트레일이 공원 구석구석 뻗어 있죠. 자이언트 캐년의 진수를 맛보려면 지르는 듯한 협곡을 올려보면서 하이킹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이킹 코스는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쉬운 코스부터 험난하고 위험한 코스까지 여러 트레일이 있어요. 매력적인 코스로는 엔제스 랜딩 트레일과 네로스 트레일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캐년의 인상적인 장소로는 카멜 터널과 위핑록 트레일을 들 수 있어요. 카멜 터널은 1.7km를 수작업으로 판에서 만든 곳으로 1930년 완공된 사암 터널입니다. 터널 중간중간에는 커다란 창이 있어서 바깥 풍경을 감상이 가능하죠. 수작업을 한 불규칙적이고 매끄럽지 않은 모습의 터널을 지나면서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멜 터널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유대함과 꾸준함에 머리가 숙여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위핑롱 트레일을 볼 수 있는데요. 위핑롱 트레일은 흐르는 물이 바위를 따라 마치 눈물처럼 떨어진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3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쉬운 코스이죠.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입니다. On a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 warm smell of colitas rising up through the air. Up ahead in the distance, I saw a shimmering light. My head grew heavy and my sight grew dim. I had to stop for the night. There she stood in the doorway. Heard the mission bell. And I was thinking to myself, this could be heaven and this could be hell.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캐년 이야기, 협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틸럽 캐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엔틸럽 캐년은 자연의 신비함을 간직한 곳이에요. 엔틸럽은 영양, 사슴을 닮은 야생동물을 뜻하는 의미이죠. 좁은 협곡 사이를 영양들이 지나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디언 자치구역인 나바오 땅에 있는 폭이 좁고 깊은 협곡입니다. 좁은 균열의 틈을 타고 굽이굽이 8km가 이어지는 좁고 깊은 독특한 협곡이죠. 협곡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모래로 형성된 벽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춤을 추듯 부드럽게 구부러진 협곡의 벽은 햇볕에 비추어져 아름답고 매혹적이죠. 협곡의 기이한 윤곽은 바람과 돌발 홍수의 영향으로 수세기에 걸쳐 적갈색 사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암과 빛, 색의 조화가 환상적으로 아름다워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이 가장 촬영하고 싶어하는 곳,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사진 촬영 배경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요. 엔틸럽 캐년은 어퍼 캐년과 로어 캐년으로 나누어져 있어 두 곳 중 한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바오 자치구 인디언 원주민에게 독점권이 부여되고 있어 개인 관광은 불가능하고 나바오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가 알려주는 포인트를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기가 막힌 사진 촬영 포인트를 알고 있어 작품 사진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협곡이 좁고 길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가파른 곳은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계단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엔틸럭 캐년 안의 시간은 꿈을 꾸면서 환상 속에 동굴에 머무는 시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환상이라고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신청자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네. 또 한 분은요. 땀은 말이 없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분은요. 윤광이 헤이네나 사랑해. 사라 브레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환상 속으로 빠져보셨나요? 영화 미션의 OST 중에 하나이죠. 자유롭고 평화롭고 인간의 정이 많은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넬라 판타지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홀슈 밴드로 가겠습니다. 홀슈 밴드는 미국 애리조나주 페이지시 근처에 있는 맑은 모양의 협곡입니다. 맑은 협곡은 파웰 호수와 그랜드 캐년 댐에서 6km 하류에 위치하고 있죠. 거대한 말 발굽이란 뜻인 홀슈 밴드는 절벽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위와 강의 물줄기가 놀라운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300m 수직 절벽 아래에 있는 말발굴 모양의 협곡을 짙은 청록색의 강물이 부드럽게 감싸 흐르고 있죠. 거대한 강줄기는 수만 년간의 굽이치며 말발굴 모양의 협곡을 만들어냈죠. 홀슈밴드는 그랜드 캐년을 만들어낸 콜로라도 강의 또 하나의 신비로운 작품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포인트에 따라 사진의 느낌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햇살의 강도에 따라 달라져 마치 영화 우주의 한 풍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엔틸럭 캐년과는 차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 두 곳을 하루에 모두 방문할 수도 있어요. 절벽에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추락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위험한 절벽에 올라가지 말라는 가이드의 당부가 있었죠. 그러나 절벽에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직 정비가 덜 된 곳이어서 화장실 갈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재래식 화장실처럼 그냥 바로 떨어지는 구조에서 소지품을 잘 여미고 이를 봐야 하는 곳이죠. 아직은 관리가 따로 되고 있지 않아서 다른 곳과 달리 입장료가 없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페이지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작지만 평화로운 마을이어서 이곳에서 숙박을 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숙박하는 것도 미국 단독주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여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간 여행도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과 전주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는 이후에도 계속되니까요. 함께 그 시간에 길을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랜드 서클인,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호이슈 밴드의 그랜드 캐년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요. 여행지에서 우리는 익명이 되어가죠. 여행이란 질서로부터의 일탈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일탈이죠. 여행에서 느끼는 최고의 자유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유로움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겸손함을 느끼게 되죠. 여행은 겸손을 배우고 성장하는 교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퇴행을 겪을 때 삶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지트가 필요하다. 여행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지트가 된다.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의 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협곡 여행, 그 마음의 따스함 속으로를 함께한 여행지기 임경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2022년 전주시 평생학습강 한마당 기간에 진행되는 생방송으로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와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웨슬라이프의 Seasons in the Sun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김낙필 시인의 시와 노래로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몸살을 알아도 보고 오만 별짓거리를 다 해본다. 허나 역시 참 수행은 길을 떠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 듯 싶다. 길이 곧 깨달음의 스승이다.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해야겠다.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Goodbye to you, my trusted friend. We've known each other since we were 9 or 10.